날마다 새롭게 쏟아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인공지능과 로봇,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면서 교육 현장도 빠르게 변화 중인데요.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 사각형 학교의 의미가 사라진 미네르바 스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학생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점차 학교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는 전문가들. 학교 공간의 미래,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왜 학교 공간이 바뀌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큰 틀에서 미래에 있어 학교 공간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나눠주실 전문가들이십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에 들어와 버리면 공장형 학교라고 하는 그 담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험 위주의 교육을 활성화시킨다. 교사와 학생만 있다면 그 어떤 공간도 학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가만히 이렇게 앞만 쳐다보고 그냥 듣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보고 배우고 교감하고. 온라인의 수업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구현할 수 있다. 예, 앞서 저희가 영상에서 보듯이 이제 대학 중에는 캠퍼스 없는 대학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교 공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가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학교 공간 여전히 필요할까요? 교수님 너무 도전적 질문이신데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네. 학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학교는 그냥 캠퍼스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걸 두고 학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학교라는 거는 그냥 이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학생들과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이름을 걸어두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이 책상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이 교실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꿔줘야지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거 말고도 저는 이 공간이라는 범주 안에 학교의 분위기부터 뭐 수업 과정 이런 게 다 들어간다고 보니까 그런 것도 함께 말한다면 더 발전적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잘하셔요. 그러니까 아주 말이에요. 그냥 혀를 내두릅니다, 그냥. 네, 앞서서 그 VCR에서 미네르바 대학 예.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 사례가 굉장히 흥미롭긴 한데 저는 이제 저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보편화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지식의 학습 같은 거는 인터넷 등 기술의 발달로 그 온라인에서 그렇게 습득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이제 보고 배우고 교감하고 그렇죠.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그리고 그 내가 이제 습득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고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는 거 그런 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적 욕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단순히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네. 서로 공감하고 그렇죠. 또 나누는 공간으로서 네. 학교 여전히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저런 시스템이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있고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학교들하고 이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통의 이제 교육과정 운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A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나누어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거고요. 저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플랫폼 같은 게 다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일반 학교에서도 이제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공장형 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학교 공간, 시설을 의미하느냐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장형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번 언급했었던 그 규율 중심의 그런 통제 중심의 교육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 학교 공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지금의 이제 그 학교 공간 내에서도 얼마든지 공장형 교육과정을 벗어난 그런 과정을 사실은 온라인의 수업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얼마든지 이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다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을 보면 지금 이제 건축가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 인자를 이렇게 한자로 보면 사람은 그 서로 의지하고 기대였을 때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또 하나의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라는 공간은 앞으로도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당연히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혼자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함께 했을 때, 그러니까 효율적 측면에서도 함께 했을 때 훨씬 도움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창의성 계속 이제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면서 더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학습하는 그런 공간은 꼭 필요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뭐 지식을 어떤 배움이라는 걸 어떤 정해진 지식을 익히는 것 그리고 이제 학교라는 건 그런 지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모난 공간에서 함께 모여 생활하는 것이 학교다. 라고 생각할 때에는 학교가 아마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교육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배움이라는 건 배움의 생태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이게 새로운 만들어가는 이제 그 여정이다라는 이제 관점도 상당히 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움의 가장 이제 높은 단계는 그 청소년들이 직접 그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학교라는 그 공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학교의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모난 학교의 배움이라고 하는 활동을 가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학교 밖이 같이 협력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학교 공간 필요하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제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공간적 측면에서 학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이 공간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는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하셨던 재미난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학교 건물이 무너져도 이제 교사와 학생만 있다면 그 어떤 공간도 학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미네르바 대학과 같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우리도 있었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오로지 천막밖에 없어가지고 교사와 학교 거기 학교였어요. 네, 저는 여기서 좀 더 가가지고 본다면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결국은 그 울타리 안의 공간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집 그리고 마을까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식을 전달해주고 받는 학생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마 그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조금 더 그 뭐 마을 단위라면 뭐 중고등학교는 조금 더 확장되고 사실 도시 전체로도 확대될 수 있고 뭐 대학까지 간다면 해외로도 확장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은 어디나가 다 확장돼서 교육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가만히 이렇게 앞만 쳐다보고 그냥 듣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진짜 산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미네르바 대학에 재학 중인 조슈아 유라고 하는 분 말씀에 의한다면 매일매일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남을 지식을 배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미네르바 학생들에게는 전 세계가 캠퍼스고 강의실인 셈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래의 학교 역시 이 학교의 그 담장을 뛰어넘어서 학생들이 살아가야 될 그 공간이라면 이 전 세계 모두가 학교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진짜 글로벌 학교가 만들어졌네요. 전 세계가 이제 학교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도 굉장히 어떤 인식의 전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 같아요. 미래교육 플러스 좋네. 아니,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식을 배우는 것. 여기에만 지금 한정됐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그 방향은 뿐만 아니라 삶.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어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공장형 학교라고 하는 그 담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식의 전환이 지금 막 딱 나오니까 소름이 돋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그렇게 갈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이 삶을 넘어서서 삶을 포괄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은 어디든지 학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소름이에요, 소름. 관련해서 제가 최근 혁신학교 중심으로 마을 결합형 학교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최석 선생님, 마을 결합형 학교가 정확히 뭔지 좀 저희한테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공통점은 그냥 학교와 지역 사이의 연계와 협력을 이제 그냥 마을 결합형 학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전국 여러 그 교육청과 지자체들이 다양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진행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출발점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한 그 배움을 자기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와 마을이 협업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상생해야 된다라는 목적 의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마을 결합형 학교, 말이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마을 결합형 학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는 역시 배움의 장을 확대해서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 어우러지면서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과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험 위주의 교육을 활성화시킨다라는 목적에서 출발한 정책들입니다. 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별로? 서울에서는 지금 22개의 22개. 교육혁신지구가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혁신지구가 없는 지역에서도 마을 공동체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뭐 아주 활발하다고는 그렇지만 좀 단초가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이제 지난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관련된 전체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 한 1219개. 1219개의 그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시도 교육청은 다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여가 되는군요. 상당히 중요한 또 변화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이 마을형 결합학교 같이 지역사회하고 연계하는 그 학교, 또 학교 활동, 또 배움의 경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게 좀 더 공유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왜 필요할까요, 이게? 조금 오래된 교육학자이기는 하지만 존 듀이나 이런 분들은 행함으로써 배운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 중심의 그 교육을 말했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배움도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마을 이라는 곳이 그 교육의 공간으로 조금 재조명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마을 결합형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아무런 경험 없이 어느 날 성인이 되었을 때 책임감 있는 그런 성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모난 책 속에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 놓고 있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마을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이 책임감,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라는 이제 본질적인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대적인 요구,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의 그 유효기간이라는 건 굉장히 짧을 것이고, 그나마도 단순 지식은 AI가 대체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건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떠밀려서라도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마을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제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또 공간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시설 면에서 또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간 저성장 시대가 되고 그 같은 세금을 가지고 하나의 시설, 몇 개의 시설을 만들어서 그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그렇죠. 훨씬 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세금을 어떻게 잘 쓰느냐. 그렇죠, 그렇죠. 공동체를 위하여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마을과 학교가 결합해서 뭐 교육 공간이라든지 또 학교 안에 뭐 급식실도 요새 공동 주방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공유 주방, 공유 주방이 될 수 있고 시청각실이나 강당들,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마을 커뮤니티 중심에 놓고 그걸 공유한다는 거는 국가 경제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가 마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학교가 커지면 마을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아까 사실 학제 얘기를 이게 같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제가 이제 그거에 맞게 돼야 그 시간 동안은 애가 지역 사회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에서 이제 배움을 하면서 내가 지역 사회의 일원이구나라고 하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지역 사회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선다. 그러면 그 학생이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건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그걸 쓸 수 있는 지역 사회 일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갖거나 했었을 때 그 지역사회에서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 지역사를 위해서도 내가 여기서도 근무를 할 수 있고 멀리 안 가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역사회를 관찰할 수 있는 내지는 직업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직업만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맞아요. 사실 특히 일본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유럽 학교에서는 학제 자체를 마지막에 한 1, 2년 정도는 지역사회에 가서 내가 직업 체험을 하면서 특히 독일 같은 건 더더욱 그런데요. 제조업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지역사회에 가서 내가 직업 체험을 하면서 일하고 학습을 병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중심으로 보더라도 제가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애들이 뭐 창체 활동 중에 나가가지고 이제 하는 정도지만 이게 교육과정 내에까지 심지어는 이제 학제까지도 이제 변화를 가져와서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녹에 들어가야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런 사례를, 물론 아주 지금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엄청난 사례는 아닌데, 제 아내가 사실 이제 평촌 지역에서 화학 교사예요. 예. 네, 교사인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지자체에서 이 동아리에다가 예산적 지원을 해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 지역에 어떤 그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서는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동아리 친구들이 그 예산을 받고 이렇게 쭉 연습했던 것들을 그곳에 가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또 엄마 손잡고 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이, 그 배웠던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실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왔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렇게 쭉 실험하고 있었는데 유치원 아이가 온 거예요. 오더니 저 언니 우리 위층에 사는 언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에서는 한 번도 인사를 하지 않은 사이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마을로 나오는 순간 3층과 4층에 있었던 그 둘이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사는 아이와 위층에 사는 언니가 바로 선생님과 그 배우는 실습자가 돼서 만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기초적인 어떤 모습이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쓸 게 많아요. 이게 쓸 게 공문이 많아요. 지치게 만든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쓰는 건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공간 개념이 확 넓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지역사회와 그 연계해서 학교 공간을 넓혀가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가서 취재해봤는데 자연스럽게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학교가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설립 당시 학교 부지에 함께 지어진 특별한 건물. 이음터요. 이음터? 네. 이음터가 어딘데요? 이음터가 그 학교랑 연결되어 있어요. 학교와 연결된 이 다리를 건너면 여러 학교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 이음터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놀이공간과
VR 체험실, 저 다리만 건너면 천국이네. ICT 기기까지 갖추었는데요. 학생과 지역 주민이 시설을 함께 사용하면서 학교 경계가 무너지고 공간은 더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몇 번 와요?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네 번? 네. 저는 그 책 중에서 수학을 요즘 즐겨보긴 한데 수학책이나 그런 게 학교에 없는 책들이 많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 좀 단조로울 수 있잖아요. 바로 학교하고 바로 가까이 있는 이음터에서 하는 활동도 간간히 이용하고 친구들끼리도 막 여러 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시설들을 자유롭게 재밌게 친구들하고 잘 이용하더라고요. 또 다른 학교네요.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자신들이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는 학교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음터가 생기면서 인근 학교들의 수업 방식 또한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업 끝나고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지금 코딩 수업 받으러 갈 거예요. 동탄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은 5분 거리에 있는 이음터에서 코딩 수업을 받습니다. 배움의 공간이 더 넓어진 건데요. 학교에 없는 ICT 장비들을 이용하면서 수업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저기는 초등학생도 오고 중학생도 오고 지금 다 오나 봐요, 지금 저기는. 네, 맞습니다. 진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되게 다양해지는데요. 그것들을 학교가 다 만족시켜줄 수 없는데 그런 아이들의 요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장비,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 공통체에서 이렇게 코딩 교육도 시켜주면 학원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새 코딩 학원도 학생들도 와서 배우고 어른들도 와서 배우고 다 그럴 수 있는 어른들도 거잖아요. 배우고. 또 다른 학교로 가볼까요? 뭐든 함께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 마을들과 함께 교류하여서 성장하는 최고의 학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마을회관이다. 놀러오세요. 학교를 마을회관이라 부르는 국사봉 중학교. 주민들과 소통하며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수업 시간은 조금 특별하다고 합니다. 활동지를 나눠줄 건데요. 이 활동지는 사회 시간에 개인 평가로 들어갈 겁니다. 이날 수업은 교실이 아닌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는데요. 네. 경덕골 마을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는 마을 홍보도 만들 예정입니다. 학교 공간의 개념을 파괴한 담장박 수업. 학교 밖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학교는 앉아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약간 자유로워지고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저희 동네니까 집 근처니까 재밌어요. 사각형 교실에서 벗어나자 온 마을이 학교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이런 거 아니야? 이잖아, 이. 그러네. 야생민 얼굴들도 많이 보이네. 네, 우리 평상시 밖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첫 번째 코스는 에너지 체험장. 길을 이렇게 코일선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자전거를 페달을 굴리는 힘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나온다면 네. 일단 딱 관리자분이 안전 때문에 이거 딱 브레이크 딱 거실 것 같은데 네.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안전이 저희도 항상 고민이죠. 네. 예, 보통 저희가 1시간만으로는 이제 마을에 갔다 올 수 없으니까 시간을 2시간, 2개 교과가 비슷한 관련 교과가 블럭으로 이제 시간을 잡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럴 때는 교사가 2명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을에 가면 저희는 이제 학교 협동조합이 있는데 마을 조합의 조합원이신 이제 마을 선생님이 한 지금 분 보니까 나오네요, 지금 네, 선생님들이. 같이 하시죠. 아, 그런 식으로. 네.
에너지 자립마을의 특성을 살려 생태에너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런 고민을 했었던 제품인데 이거는 태양열 온풍기. 태양열 온풍기. 우리 여기 보면은 태양광이 또 조그맣게 달려있죠. 온 동네가 교과서이자 수업 도구. 마을 곳곳에서 삶과 밀접한 배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학생의 신분이다 보니까 활동하는 장소가 보통 학교 안으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 마을이라는 곳에서 있는 주민들과 함께 활동한다는 점이 굉장히 저에게 신선한 경험이 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 틀 안에서 갇혀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활기차게 밖으로 나와서 또 어떤 일들을 마을에서 하고 있는지 서로 교감도 하고 그래서 더 즐거운 것 같고요. 이 하나의 공동체를 또 만들어 나가고 또 삶의 자체를 또 배워나가는 현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실을 벗어나 온 마을로 확장된 배움의 공간. 학교 공간 혁신은 더 큰 미래로 나아갑니다.